친절한 조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많은 분이 들어와주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라방은 제 옆에 김주현 변호사와 함께 했는데요. 김주현 변호사 본인 소개 해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신세계로의 김주현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라방으로라도 많은 분들 만나 뵐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목요일 이 시간에 역시 김주현 변호사랑 같이 여러분한테 실시간 질문 답변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라방 한다고 했더니 스토리에 올라온 질문 먼저 답변해드리면요. 변호사님, 남편이 상간녀랑 호텔 가서 카드 결제한 건 봤는데 확실한 증거는 없는 상태에서 증거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증거 보전 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간녀를 상대로 만약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예정이라면 그 소 제기에 앞서서 증거 보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보통 호텔 CCTV 보관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확인하신 날짜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한 달 이내 정도 기간이라면 먼저 증거 보전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거 보전 신청 통해서 그 남편이 상간녀랑 호텔 간 그 날짜에 CCTV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최근에 신라스테이, 롯데, 호텔 이렇게 증거 보전 신청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런 호텔은 그 CCTV 보관 기간이 30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른 모텔, 호텔 이런 데는 그 기간이 더 짧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증거 보전 신청하면은 네, 증거를 확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거 보전 신청은 하시려면 빨리 하셔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네, 또 질문이 있는데요. 한번 여쭤봤던 건데 전 남편 전세금 보태주고 2년 뒤 전세 뺄 때 준다 차용증은 없고 문자로 남기면 효력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이런 경우에 전세금을 보태줬는데 차용증은 작성을 안 하신 거죠. 문서도 작성 안 하시고 문자로만 이제 돌려받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경우 어떨까요? 사실 꼭 차용증이 문서로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구두 약정도 약정에 해당하는 것인데 문자로 그 남편분 전 배우자분이 반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상태라면 그 내용도 분명히 증거는 되는 것이고요. 그 문자만으로도 쉽진 않겠지만 지금 질문 주신 분 상황에서는 오히려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둬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어찌되었건 문자만으로도 나중에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돈을 준 내역은 있으실 것 같아요. 은행 송금 내역 이런 거는 이제 그런 거랑 같이 해서 문자도 증거는 되실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김주현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가압류를 해두는 게 가장 확실하긴 하죠. 왜냐하면 전세 끝나고 그 전세금을 전 남편이 빼가버리면 내가 문자랑 돈 송금 내역 이거를 가지고 청구하더라도 그 판결이 나온 거를 돈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가압류를 해서 일단 그 전세금을 확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아이 면접교섭 때 아이 부친이 양육비를 안 주려고 남의 통장으로 월급 받으려는 카카오톡 내용을 봤는데 증거가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 보시기만 하시고 따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으시거나 하진 않으셨던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실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을 하실 수 있을 법한 상황이실 것 같아요.
일단 양육비 현재는 지급되고 있으신 것 같은데 만약에 추후에 양육비를 2회 이상 이렇게 월급이 이제 더 이상 안 들어온다라는 이유로 2회 이상 양육비 지급을 안 한 경우에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하실 때 그 카톡을 봤다는 내용을 저희가 따로 증거는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세히 판사님께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남편분이 실제로 근무는 하나 봐요. 근무는 하는데 이제 급여를 다른 사람 통장으로 받는 거니까 지금 김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도 신청을 해보고 좀 적극적으로 하면은 면접은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양육비도 받으시는 게 낫겠죠? 그리고 댓글 중에 피고가 계속 주소를 바꾸며 도망 다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아마 이분은 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주소를 바꾸면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송달이 아마 제대로 잘 안 되시고 있는 상황이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통은 특별 송달까지 이렇게 여러 차례 주소지 이전한 것을 초본을 떼어서 확인해서 이렇게 송달을 여러 차례 하다가 피고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송달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해서 보통 공시송달로도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사실 청구하는 내용이 뭐 특별히 부당하지 않고 근거가 다 마땅하다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오히려 판결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소송은 소장이 상대방한테 송달이 돼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피고가 계속 주소를 바꾸면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송달이 계속 안 된다고 해서 재판이 진행이 안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관보에 게재를 하고 송달이 된 걸로 이제 간주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방법 통해서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스토리 질문 중에 보니까 재혼하며 데리고 온 상대 자녀가 사기 전과자입니다. 너무 이혼하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재혼을 했는데 재혼을 한 상대방이 전과자인 건 아니고 재혼을 하면서 상대방이 데리고 온 상대방의 전혼 자녀가 사기 전과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게 이혼 사유가 될까요? 이혼 사유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너무 이혼하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시는 걸 봤을 땐 사실 상대방 자녀가 사기 전과자라는 사정 말고도 아마 다른 사정들도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서 지금 자녀가 사기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이혼은 어렵지만 다른 사정으로 이혼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네, 그쵸. 재혼하신 지 그렇게 오래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바로 이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는 거는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혼을 원하신다면 전문 변호사 찾아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댓글 중에 상간녀도 남편도 외도 증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계속 오해라고만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건가요? 만화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당당하게 밀어붙이니 기각되지 않을까 불안해지네요. 라고 하셨어요. 우리 소송 진행하면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보죠? 네. 어떤가요? 사실 소송이라는 것은 뭐 증거의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외도를 하는 정황이 일단 나타나셨다면 여러 가지 다른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그리고 뭐 밤늦게 다닌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셔야 되긴 하죠. 그래서 근데 요분은 지금 소송 중인 것 같은데요. 너 당당하게 밀어붙이니 기각되지 않을까 불안해지네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 외도 증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외도 증거가 있는데도 계속 아니라고 하면은 오히려 위자료 액수가 네.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저희한테 댓글 주신 분한테는 불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외도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시인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네, 어떤 경우는 외도에 대해서 절대 부인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을 의처증, 의부증, 약간 정신병자로 모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스토리 질문 중에 남편이 다른 여자를 강간해서 이혼을 하게 됐어요. 면접교섭을 꼭 허락해야 하나요? 그리고 남편이 일용직인데, 일용직만 해서 돈 흐름을 몰라요. 양육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지금 면접교섭을 꼭 허락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파렴치범이거든요. 강간이면. 네, 이런 경우에 면접교섭 제한 사유가 될지 그거는 좀 애매하긴 하네요. 김주현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실 면접 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건데요. 뭐 자녀가 어린 여아다라는 경우에는 이런 강간을 한 배우자의 면접 교섭은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제한적인 면접 교섭이라든지 그쵸, 아니면 완전히. 영상 통화를 통한 면접 교섭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한다거나 좀 제한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면접 교섭이 완전히 박탈되지는 않을 수는 있고요. 면접 교섭이 완전히 박탈되는 거는 그 자기 자녀에 대해서 추행이나 뭐 이런 성범죄 있는 경우에 그렇고 그건 아니니까. 다만 이런 경우에는 좀 부적절한 사유가 있다면 공개된 장소에서 제한적으로 면접하는 거 아니면 엄마가 동반한 상황에서 면접하는 거 이런 식으로 변경은 좀 조절해서 면접은 진행하는 걸로 될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명의도용 대출 이혼 사유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부인의 명의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 금액이 얼마인지가 궁금하네요. 그 액수가 정말 큰 액수라고 하면 이혼 사유에 해당할 것 같고요. 예, 큰 액수가 아니고 물론 뭐 몇십만 원, 뭐 100만 원 단위 정도면 남편이 정말 잘못했다라고 하면은 그것만 가지고 이혼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명의 도용해서 대출을 했던 걸 보면 그 배우자의 명의를 이용해서 다른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많은 이런 채무 관계를 만들어 놓고 했던 정황들이 있으면 그게 뭐 네. 횟수가 굉장히 네. 많다던가, 예, 그거는 그런 당연히 거는 할 수는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형사상 처벌도 사실은 되긴 합니다.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그런, 여러 가지 죄에 해당할 수는 있죠. 그리고 질문은 아니지만 조 변호사님이 이야기를 듣고 현재 18살의 다양한 시각을 키우고 있는 저로서 정말 감사해요. 라고 해주셨는데, 다양한 시각, 세상을 보는, 이제, 나 이외에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시각을 배울 수 있죠. 처음 김주현 변호사는 어때요? 이혼 사건 하면은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구나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정말 많이 듭니다. 사실 뭐 저희 이야기를 듣고 많은 이런 새로운 시각도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변호사를 업무하면서 사실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정말 여러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다 아는 건 아닌데 네. 이렇게 사건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분야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알게 되고 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스토리 질문 중에 임시 양육권 대부분 지금 아이 데리고 있는 사람에게 가나요? 라고 하셨어요. 네. 사전처분, 임시 양육권 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소송에서 사실 양육권을 다투는 거에 있어서 자녀를 누가 데리고 있는지가 좀 중요한 쟁점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재판부에서는 지금 현재 양육하고 있는 양육권자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아예 양육 환경을 굳이 바꾸려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 질문 주신 분 말씀처럼
임시 양육권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은 지금 데리고 있는 사람이 계속 가지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맞아요. 근데 요새 이제 서울가정법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임시 양육권 지정에서부터 너무 많은 다툼이 있을 때는 약간 보류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 임시 양육권은 데리고 있는 사람한테 거의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 질문 중에 해외 거주 부부인데 캐나다인 남편이 외도했어요. 한국인 유학생과 부인은 영주권 절차 중이고요. 귀국 없이 대리로 한국에서 상간녀 소송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부부도 해외에 있고 남편은 캐나다 사람인데 남편이 이제 바람을 핀 여자가 한국 유학생. 이런 경우에 한국에서 상간녀 소송이 가능할지? 네, 네. 저희 어차피 지금 상간녀 자체는 한국인인 것이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부인도 해외에 있긴 하지만 한국 사람인 거죠? 네, 네. 네.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한국에서 소송은 가능하긴 한데, 그 상간녀가 캐나다에 있으니까 캐나다에서 이 소장은 송달은 받아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대화 중 녹음을 한 경우 그 대화 내용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언어폭력이라던가 이런 걸로요? 라고 하셨어요. 네. 대화 당사자들 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법적 효력, 대화 내용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네. 그쵸. 그 대화 녹음, 그러니까 이분이 질문은 대화 중에 이제 녹음을 했는데 그 녹음한 거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겠느냐 네,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 거죠. 네, 충분히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네, 아마 이분이 그 물으시는 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때문에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 소위 통신비밀보호법 통비법 위반은 내가 대화 당사자가 돼서 내 목소리가 들어가면서 그거를 녹음하는 거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불법이 아니고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내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는 거, 내가 대화 당사자가 아닌데 저기 다른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거를 내가 몰래 녹음하면 그거는 통비법 위반이 되고 이 통신비밀보호법 같은 경우는 벌금형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집행유예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게다가 요즘 또 통비법을 약간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새 녹음이 좀 많이 문제되지 않습니까? 불법 녹음. 네, 그래서 통비법을 약간 엄하게 예전에는 뭐 기소유예, 선고유예 이런 거 있었는데 요새는 집행유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뭐 공무원, 대기업 이런 데 다니시는 분들은 통비법 위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 외도 증거 발견한다고 통비법 위반 이런 거 위반하시면 나중에 이제 문제 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혼소송 중인데 아기 양육권 싸움 중인데 아이를 보여달라고 본인도 아빠라고 봐야 한데서 보여주고 왔는데 더 보여달라고 데리고 놀러 가겠다고 1박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데 양육권 싸움 중인데 보여주고 1박이라도 보내주고 해야 하나요? 데려갈까봐 불안해서요. 라고 하셨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이혼소송 중이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금 임시 양육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법원에서 사전처분 나온 대로만 저희가 이제 면접교섭 이행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데려갔는데 다시 아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유아인도 청구를 하거나 그래서 후속 절차가 또다시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렇게 해서 사실 1박으로 여행 가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는 법원에서 뭐 1박을 허락했다라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굳이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온 경우는 보여주셨는데 데려가면 그건 법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 지금 김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유아인도 신청도 가능하고 또 형사적으로 미성년자 약취 유인으로 형사 고소도 가능해요. 근데 아직 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법원의 결정이 나온 다음에 보여주시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댓글 중에 재산분할 판결이 나오면 그 금액을 정해진 기간에 나눠서 받는 건가요? 라고 하셨어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즉시 이제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뭐 만약에 판결문 자체에서 뭐 조정 조서라든지 이런 곳에서 금액을 지급하는 기간을 정해 두었다면 그 기간에 따라서 이제 지급하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지급을 하지 않으면 보통 지연 이자가 붙습니다. 판결 같은 경우 재산 분할은 연 5%, 조정할 때는 보통 연 10% 많이 넣기는 하죠. 그리고 이혼 시 웹툰에도 늘 나오듯이 선고가 내려지잖아요.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경고나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별다른 제재가 없으면 안 주려고도 한다던데요? 라고 하셨어요. 네. 네, 지금 선고가 내려지면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보통 가집행이 붙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가집행도 정지시킬 수가 있고 해서 사실 판결이 확정되고 난 뒤에 이제 저희가 판결에 따른 이행을 하게 되는데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 보통은 보전 처분을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혼 사건에서는 사실 재산 분할도 있지만 양육비 부분도 있는데요. 양육비는 이렇게 지금 임의로 지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처분도 가능하고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감치 처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을 담보하는 방법들이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재판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 재산을 먼저 묶어두는 절차를 진행을 해요. 그거를 이제 가압류 가처분, 보전 처분이라고 하는데 가압류 가처분 해놓고 재판을 진행을 하고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거를 이행을 안 한다. 그럼 부동산 같은 경우는 경매에 넘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받을 방법을 좀 확보를 하고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이혼 사건 소송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데 뭐 상대방 명의 재산이 뭐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혼 소송에서는 또 이행 명령 이런 거 통해서 진행해 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재판을 진행하기 전이라면 가압류 가처분부터 먼저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혼 부부입니다. 주거가 마땅하지 않아 남편 명의 집에 애들 고등학교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지내도 될까요? 물론 전 남편은 다른 곳에서 지내고요. 네. 안 될 거 없을 것 같죠?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 변호사? 네, 뭐 지금 지내실 수 있다라는 거는 남편분도 양해를 했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자녀 양육에 있어서 주거지를 이렇게 확보하는 것은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네. 전 남편이 뭐 나중에 정말 뭐 뒤통수를 쳐서 월세 상당액을 내놔라 이러지 않는 한 이미 양해가 된 상황이라면 당연히 아이를 데리고 그곳에서 지내셔도 됩니다. 네. 그건 문제가 되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네. 저희 이렇게 여러분의 실시간 질문 답변 해드리다 보니까 벌써 30분이 되었네요. 김지연 변호사 오늘 라방 처음 했는데 어땠나요? 너무 떨려가지고 그리고 제가 지금 지난주에 코로나 확진을 맞아요. 받았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아직 조금 회복이 덜 된 상태인데 뭐 횡설수설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답변 잘했어요. 네. 너무 잘했고 사실 이렇게 라방 답변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많은 변호사들이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데, 역시 김지연 변호사는 경력이 있어서 오늘 라방 잘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저녁도, 집에 들어가셔서, 편안한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라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